미야, 이번엔 내가 한국에서 들은 주은이라는 친구의 정말 무서운 이야기야. 주은이의 남편 도화는 영업직이라 술자리가 잦았는데 술만 마시면 주사가 정말 심했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주은이한테 꺼져! 라며 욕을 하기도 했지. 주은이는 그저 술주정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밤,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온 거야. 남편 도화가 술에 취해 자동차 전용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다는 거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도화의 변명은 황당했어. 택시를 타고 오는데 피를 흘리는 여자 귀신이 나타나 자기를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렸다는 거야. 물론 주은이는 믿지 않았지.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은 또다시 그 도로에서 발견됐어. 결국 주은이는 시부모님을 집으로 모셨어. 아들의 끔찍한 술주정을 전해들은 시부모님은 도화가 말한 여자 귀신 이야기에 갑자기 대화가 끊기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셨대. 어머님이 들고 있던 찻잔을 소리 없이 내려놓으시는 그 짧은 순간, 주은이는 뭔가 끔찍한 비밀이 있다는 걸 직감했지. 그리고 아주 오래전 도화가 대학생 때 겪었던 끔찍한 사고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하셨어. 도화는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얼굴뼈가 으스러지는 큰 사고를 당했었대. 시부모님이 병원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응급실로 미친 듯이 달려갔는데 한 간호사가 착오가 있었다며 두 분을 영안실로 안내했다는 거야. 싸늘한 냉기가 감도는 영안실 침대 위에는 아들이 하얀 천에 덮인 채 누워 있었지. 그런데 미야,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야. 아버님이 떨리는 손으로 하얀 천을 걷었는데 거기 누워있는 건 아들 도화가 아니었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지. 알고 보니 그날 비슷한 시간에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아들과 똑같은 이도하였던 거야. 성별도 같을 거라 지레짐작한 간호사가 헷갈렸던 거지. 더 무서운 사실은 나중에 간호사가 와서 사과하며 이런 말을 했대. 사실 아드님 상태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온 다른 이도아 씨는 죽을 정도의 상처는 아니었는데 마치 죽어야 할 운명이 그날 밤 뒤바뀌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야. 시아버지는 그때 영안실에서 봤던 다른 이도하가 실은 여자였고 얼굴에 자동차 유리가 잔뜩 박혀 눈도 감지 못하고 죽어있던 그 끔찍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도화는 사색이 됐지. 자기가 택시 안에서 본 귀신도 얼굴에 유리가 박힌 여자였거든. 그날 이후 도화는 집에서도 그 여자 귀신을 보기 시작했어. 샤워를 하는데 천장에서 머리를 쑥 내밀고 원망스럽게 노려보기도 하고 귓가에 저승사자가 죽이래 라고 속삭이기도 했대.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도화는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갔어. 그런데 소파에 그 여자 귀신이 몸을 구긴 채 앉아서 어딘가를 보며 소리 없이 미친 듯이 웃고 있더래. 그 웃음소리는 귀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 같았대. 귀신이 보고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린 도화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 커튼 뒤에 빛을 마저 빨아들이는 것처럼 새까만 남자가 서 있었거든. 그건 귀신이 아니었어. 저승사자였지. 저승사자는 도화를 향해 손가락을 까딱하며 말했대. 목소리가 아니었어. 머릿속으로 직접 파고드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 같이 가자.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은이는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가 팥과 소금을 사왔어. 그리고 집안 곳곳에 히스테릭하게 뿌리며 울부짖었지. 내 남편 데려가지 마! 절대 안 돼! 라고 소리치면서 말이야.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이상 귀신도 저승사자도 보지 않는다고 해. 하지만 일주일 만에 7kg이나 빠질 정도로 망가졌고 부부는 지금도 언제 그 저승사자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대. 어쩌면 남편의 이름이 이미 저승사자의 살생부에 적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